안녕하세요. 유기농락커입니다. 2022년 연말을 맞이해서 올해 구입했던 LP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최근에 구입했던 앨범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닥터그루브라는 일산에 있는 LP샵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와이프하고 딸도 다 같이 가서 LP를 한 장씩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했던 LP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그 유명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앨범입니다. 이거는 신품으로 와이프가 구매를 했고요. 이 자켓이 LP로 보니까 진짜 너무 멋지고요. 총 2장의 LP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잼이나 힐 더 월드 그리고 블랙 오 화이트, 데인저러스 같은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이 수록된 명반이죠. 아무튼 이 앨범을 와이프께서 픽하셨고요. 그리고 빌리 조엘의 52nd Street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저희 딸이 고른 앨범인데요. 빌리 조엘을 좋아하나봐요. 몰랐는데 이 앨범 뭐 워낙 유명한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은 대표곡으로는 Honesty 그리고 My Life 같은 히트곡들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라이센스 같아요.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와이프가 고른 앨범인데 이거는 더 크리스마스 앨범이라고 옴니버스 형태 앨범입니다. 나우예요. 그러니까 나우라고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우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했죠. 히트곡들을 모아서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 발매하는 이 나우 앨범인데 이것도 역시 일본 라이센스 버전이고요. 여기에 유명한 곡들이 이제 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밴드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곡도 있고요. 그리고 또 퀸의 곡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18곡의 크리스마스 관련된 곡들이 수록된 그런 편집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희 딸이 고른 앨범인데 그때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고 자켓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고른 앨범입니다. 줄리에테 그레코라고 샹송 가수의 앨범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딸이 고른 LP입니다. 제가 골랐던 LP는 사실 저는 닥터그루브에는 처음 가봤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LP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헤비메탈이나 프로그레시브 락 쪽을 많이 좋아해서 그쪽을 많이 뒤져봤는데 헤비메탈 쪽 앨범이 많이 없어서 고르다 보니까 5,000원 행사하는 데서 발견한 마돈나의 Like a Virgin, 마돈나의 1집 앨범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왔고요. 이 앨범이 좀 특이한 게 자켓이 원래 이렇게 오리지널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켓 앞면하고 뒷면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켓 앞면을 보고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돌려서 바로 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LP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보통은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프레싱이 돼 있죠. 근데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잘못 실수가 있던 건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플립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뒷면이 나올 수 있게. 근데 사실 이것도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닥터그루브에서 고른 앨범은 이 마돈나의 Like a Virgin 앨범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는 2022년도는 제가 LP를 다시 이렇게 수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LP 위주로 CD
기존에 이제 CD 위주가 아닌 LP 위주로 다시 구입을 하게 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1월 달에 서울 레코드 페어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가족과 함께 가긴 했는데, 그때는 저희 가족들이 그 LP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눈치를 보면서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되게 여유 있게 보고 싶었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진짜 초치기식으로 한 30분 안에 그래도 한 4장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른 앨범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댄 포겔버그라는 미국 가수의 The Innocent Age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더블 앨범이고요. 1981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고른 이유는 여기에 Same Old Lang Syne이라는 곡이 들어있어요. Same Old Lang Syne은 예전에 그 FM25C, 그러니까 전현역의 음악 세계에서 그 연말만 되면 많이 틀어졌던 곡이라서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곡도 진짜 좋긴 해요. 다시 LP로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댄 포겔버그의 The Innocent Age를 제가 한 2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산 곡 앨범은 스파르타커스의 트리움비랏이라는 앨범입니다. 스파르타커스는 독일의 1970년도에 아마 활동하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인데, 이 앨범 자켓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전구 안에 쥐가 들어가 있는 자켓인데, 제가 대학생 때 아마 이 자켓을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 레코드 페어에서 득템이라고 생각했던 앨범입니다. 바로 제네시스의 The Lamb Lies Down on Broadway 라는 앨범입니다. 이 LP는 제가 워낙에 제네시스의 팬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제네시스의 기타리스트인 스티브 하켓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앨범을 사실 스트리밍으로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LP를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이제 리이슈된 LP들은 구할 수는 있어요. 물론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서울 레코드 페어에 가서 또 어떤 마음씨 좋은 셀러분께서 2만원에 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74년도에 발매된 제네시스의 The Lamb Lies Down on Broadway, 이 앨범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구해온 앨범은 제네시스 앨범을 파시던 분께 또 산 앨범인데요. 이거는 사가라는 캐나다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인데요. 사가라는 밴드의 앨범 제목은 월드 어파트라는 앨범입니다. 사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 6x6라는 밴드의 앨범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타 치시는 분이 이안 클리턴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기타 연주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가라는 밴드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범을 발견하자마자 역시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도 3,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가져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장 구입한 게 있는데, 필리넛의 솔로 인 소 앨범인데 지금 안 보여요. 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꽂아놨는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레코드 페어에서는 제가 둘, 셋, 넷, 다섯, 총 5장의 LP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그 네이버 카페, 그 LP 관련 카페를 가입을 해서 거기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경매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한 앨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 라이센스 버전이고요. 이거는 그 카페에서 제가 경매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가 보통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 이제 셀러분께서 한 10,000원에 올렸다 그러면 1,000원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 마지막에 이제 그 데드라인에 낙찰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제가 운 좋게 당첨이 돼서 이 사운드 오브 뮤직 OST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워낙에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여기 있는 곡들도 진짜 주옥 같은 곡들이 많죠. 그 유명한 에델바이스라든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Favorite Thing, My Favorite Things 같은 곡. 요즘에 저기 그 블랙핑크의 누구죠? 제니? 블랙핑크의 제니가 나오는 무슨 마켓 및 무슨 광고에도 나오던데, 아무튼 사운드 뮤직 LP를 경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일본 라이센스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진집 같은 것도 있고, 영화에 대한 뭐 설명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악보까지 있어요. 악보까지 있고, 뭐 가사집은 물론이고, 아무튼 재밌는 구성으로 되게 아기자기하게, 일본답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에서 구입한 LP들입니다. Tears for Fears의 1집과 2집을 동시에 파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당 아마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라이센스 버전인데 1집 같은 경우는 1983년도 LP고요. 2집은 1985년도 LP입니다. 근데 LP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 자켓도 그렇고, 안에 있는 물론 알판 같은 도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속지까지도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존 상태가 좋아서 받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LP를 사긴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앨범 아니고서는 이렇게 비닐로 따로 이렇게 보호는 안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보관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전혀 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주 A급 상태의 LP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Tears for Fears의 1집과 2집 앨범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도프레코드에 갔다 왔어요. 그 홍대 근처에 있는, 거기가 6호선 상수역이었나요? 신보는 좀 비싸가지고 구매는 안 했고요. 잘 디깅을 하다 보니까 이 앨범을 찾았어요. 보스턴의 서드 스테이지. 저는 돈룩백 앨범만 갖고 있었는데, 이 서드 스테이지 앨범도 제가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는 어만다도 있고요, To Be a Man, 어만다 이런 곡들이 있고요. 1986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아마 당시에 그 빌보드 차트 1등까지 했었던 앨범이고, 이게 아마 돈룩백 앨범에 이어서 이제 8년 만에 나오게 된 앨범인데요. 이게 전 레코드사하고 이제 소송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앨범을 제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보스턴의 리더인 톰 슐츠 기타리스트가 또 이제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공대 출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장비로 이렇게 그 컴퓨터나 뭐 신서사이저 도움 없이 그 아날로그적인 기타 사운드로 또 곡을 레코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앨범은
16년에 나온 앨범이지만 그 사운드가 진짜 좋아요. 특히 이제 기타 사운드가 참 좋은 그런 앨범입니다. 또 하나 구입한 게 오케스트라 매너버스 인 더 다크라고 OMD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OMD라는 그 신스팝, 약간 패션 보이스 같은 스타일의 그런 밴드의 크러쉬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카세트 테이프로 사서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자켓을 이렇게 LP로 크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구입한 이제 앨범들인데,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츠 리마스터 앨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마스터 오브 퍼펫츠 앨범이 총 3장이 있어요. 하나는 백판, 그 준 라이센스 버전이라고 하는 백판하고, 또 하나는 국내 라이센스 버전인데 곡들이 많이 삭제가 된 채로 발매가 된 국내 라이센스 앨범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완벽한 형태로 구한 마스터 오브 퍼펫츠 앨범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에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도 제가 제일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키노라는 밴드의 픽처라는 앨범입니다. 키노는 뭐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이고요. 여러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이 앨범도 원래는 이제 2005년도에 처음 나왔던 CD로만 발매됐던 앨범인데 2017년도에 LP로 다시 리마스터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올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LP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잘 듣고 있고 진짜 좋은 앨범입니다. 이것도 아마 유튜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앨범 같은데요. 트로이카라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닉 디버질로라는 분하고 닐 모스라는 분하고 로스 제닝스 이 3명이 만든 트로이카라는 보컬 그룹이에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앨범입니다. 닉 디버질로와 닐 모스는 스팍스 비어드에서 같이 활동했었고요. 사실 닉 디버질로는 원래 전공은 드럼입니다. 드럼이지만 스팍스 비어드에서도 굉장히 높은 톤, 하이톤의 보컬로 하모니를 많이 넣었었죠.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고요. 닐 모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로스 제닝스는 그 하켄이라고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메탈 약간 드림시어터 같은 느낌의 그런 밴드에서 마찬가지로 보컬하는 분인데, 이분도 톤이 굉장히 높고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톤을 갖고 있는데 이 3분의 보컬 하모니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앨범입니다. 굉장히 어쿠스틱하게 만든 앨범이에요. 다음은 드림시어터의 Falling into Infinity 데모 앨범입니다. 드림시어터가 지금 최근에 Lost Not Forgotten Achieves라고 기존에 이제 부틀렉, 비공식으로 발매됐던 앨범들을 공식화해서 새롭게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 자켓도 이런 약간 좀 만화경 스타일의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이런 시리즈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드림시어터의 4집 앨범인 Falling into Infinity의 그 데모 음반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틀렉 앨범을 정규 앨범화해서 만든 LP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총 3장의 LP가 들어있고요. 보시면 뭐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 첫 번째 곡인 Raise the Knife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원래 그 정규 앨범에는 실리지 않았던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사실 제가 제일 드림시어터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이 여기 실려 있어서 구입하게 된 주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Falling into Infinity 앨범 같은 경우는 뭐 팬들이나 뭐 평론가들한테는 굉장히 평가가 박하게 나오는 앨범인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모 앨범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앨범은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온라인에서 구입한 앨범입니다. 아이언 메이든의 Number of the Beast. 이게 정규 3집 앨범이죠. 킬러스 앨범 다음에 나온 앨범인데요. 이 앨범부터 보컬인 브루스 디킨슨이 참여를 하게 된 앨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앨범은 이제 CD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시 재발매가 됐어요. 온라인에서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메이든의 Number of the Beast. 개인적으로는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구입했던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테임 임팔라의 러너리즘 앨범입니다. 테임 임팔라는 이제 호주의 거의 원맨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밴드죠. 이 앨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좋게 듣고 또 많이 듣게 돼서 LP를 꼭 갖고 싶었는데 또 재발매가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이키델릭과 일렉트릭을 좀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기존의 사이키델릭을 굉장히 좀 팝적으로 좀 다가가기 쉽게 이렇게 만든 그런 밴드예요. 2LP 게이트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또 소개해드렸던 포큐파인 트리의 Closer Continuation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최근에 그 프로그래프트라고 웹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최고의 프로그레시브 락 앨범으로 선정된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은 LP는 기존에 이렇게 색깔 있는 LP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LP는 보시다시피 화이트, 하얀색 LP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볼 때마다 도자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앨범도 굉장히 뛰어나고 약간 좀 어둡긴 합니다. 굉장히 좀 어두운 색채인데 레코딩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드럼 사운드가 너무 깨끗하고 명료하게 들어있어서 아주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앨범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앨범은 6x6의 동명 타이틀 앨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에 구매한 앨범 중에 제일 최고로 치고 있는 앨범 중에 앨범이고요. 이 6x6는 3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연륜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 좀 중고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악 자체는 좀 뭐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하고요. 굉장히 하드락적인, 약간 예전에 뭐 화이트 스네이크나 좀 그런 류의 정통 하드락적인 느낌인데 곡의 멜로디도 굉장히 좋고 연주력도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앨범을 듣다 보면 첫 곡부터 힘을 빡 줘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점점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앨범은 그 반대예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도 굉장히 좋은데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더 좋아지는 그런 그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해주는 그런 앨범이라서 LP를 감상할 때 좀 질리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켓도 굉장히 좀 예쁘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2022년도에 구매했던 LP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따져보니까 한 22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좋은 앨범들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잘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